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W 캐드코리아의 임강현 차장입니다. 오늘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 소개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드래프팅, 그런 나머지 이제 과정들을 실제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이 교재는 제가 이제 블로그나 카페 쪽에다가 파일을 원본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뭐 그냥 동영상 보시면은 굳이 교재가 따로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CAD 베이직 케이스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교재는 잠시만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움말들입니다. 이 동영상 수업을 위해서 따로 이제 한글화 작업을 했는데요. 원본 파일, 영문으로 되어 있는 원본 파일을 보시려면은 프로그램 시작하시고 교육 패널에서 추가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안에 전체적인 어떤 교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D 베이직 케이스 스터디 내용이 있고요. 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번역을 했고 수업을 나머지 시간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CAD에 대한 기초 연습문제 학습 가이드라는 제목이고요. 버전은 2018 버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이 도움말보다는 헬프를 참조하라는 내용이 우선이고요. 헬프는 그 마우스 키보드에서 F1번을 누르시면은 도움말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What's New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 뭘 업데이트 했고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설치와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요거 이제 도움말 매뉴얼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으시면 좀 어렵죠. 자, 먼저 이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키신 상태에서 F1번 키를 누르시면은 그 포맷, 명령어 포맷에 관련 도움말들이 일단 즉각적으로 이제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능 사용하실 때, 가급적 초반에 사용하실 때는 F1번 키를 눌러서 얘가 도대체 어떤 기능이다 라는 거를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어셈블리, 스케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드로잉 그리기를 할 스케치 형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리는 어떤 도구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렸으면은 요거를 이제 형상 구속이라고 하죠. 두 가지 구속이 존재를 해요.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 네, 그렇게 해야 치수가 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죠. 뭔가 일치한다, 평행한다, 직각이다, 아니면 뭐 동심원이다, 접한다, 이런 이제 형상 구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리와 거리, 각도, 높이, 폭, 이런 어떤 치수 기반의 두 가지 구속으로 완전 구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케치 편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었으면은 내가 어떤 구속을 잘못 줬나? 잘못 줬나? 과구속인가? 과구속을 줬으면 뭘 삭제해야 되지? 왜 뭐가 부족해서 얘는
완전 구속이 안 되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구속 상태에 대한 분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를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파트나 어셈블리, 이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스케치로만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생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케치에 자주 쓰이는 어떤 라이브러리라든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나 새로 그리기에는 번거롭거나 귀찮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기능으로서 이제 단독 스케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요거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간단한 설명 정도로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하고 파트 어셈블리에서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케치를 여러 개 삽입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스케치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아이콘은 이제 화면상에서 좌측 상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작업으로 좀 분류가 되죠.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바탕화면에서 빈 공간에 대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케치 삽입이라는 기능이 또 존재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자, 스케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명령 아이콘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은 커맨드 명령에 필수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부터 해서 쭉 무슨 부가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스케치나 스케치뿐만 아니라 대다수 명령어들을 실행을 시킬 때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게 이 필수 입력이에요. 모든 명령어들은 이 필수 입력을 갖고 있고, 필수 입력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요것만 정의를 해도 명령어는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스케치를 한다는 거는 이제 화면상에서 어떤 평평한,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릴 때도 책상 받침대를 이제 두죠. 평평한 바닥에다 높여놓고 뭔가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상태에서 XY, 그 다음에 YX, XY, YG, GX 이렇게 세 가지 평면이라는 이렇게 도화지가 있습니다. 도화지가 이제 세 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 세 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평면들은 사실 이제 두께가 없는, 그러나 이제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도화지가 이렇게 A4 용지가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다 이제 내가 이런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를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뒤집어서 360도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스케치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가 있으니까 앞면과 이제 뒷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아이고, 이게 헷갈리네요. 네. 네.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X축이 이렇다. 이게 X축이에요. 스케치의 X축. 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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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예. 이렇게 X축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면, 뒷면, 그리고 그거를
90도씩 틀었을 때. 자, 그러면은 내가 도화지를 정의하는 건 필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도화지의 스케치의 X축과 X스케치의 Y축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점을 정의하는 방법이 옵션에 있어요.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스케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아이콘 모형 형상을 보시면은 종이, 평평한 종이에다가 그리는 스케치가 있고요. 이제 3D, 그러니까 평평한 게 아니라 그냥 X, Y, G축을 다 가릴 거 없이 그려주는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뭐 연습이니까, 뭐 정하지 말고 그냥 아무 평면이나 하나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케치의 Y축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치의 Y축.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수평방향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평 방향이 스케치의 X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 네. 3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Y, 3시까지 라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방향은 뭐가 되죠? 3시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3시 방향. 네. 요게 X축. X축은 항상 3시 방향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항상 12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스케치가 이렇게 뒷면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수평 방향 반전을 누르면 스케치를 앞면으로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치에 Y축이 있습니다. Y축은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G축 있죠? G축 밑에 지금 화살표 색상이 뭐죠? 녹색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파란색인데, 평면을 찍고 얘가 녹색으로 잠깐 바뀌었어요. 아, 내가 스케치에서 X축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Y축은 녹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Y축에 대고 마우스로 쭉 갖다 대면은 굵게 표시되는 위치로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아래를 가리키고 있죠. 제가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항상 12시 방향을 볼 거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요 위치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반전을 누르면 왼쪽을 가리키죠. 얘는 무슨 방향? 3시 방향을 가리키죠. 네, 우리가 스케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원점은 꼭 우리가 절대좌표에 있는 000에다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약간 뭐 다른 위치에다가 스케치에 내가 그냥 편하게, 보통 스케치를 다 어디다 하나요? 원점 기준으로 하죠. 근데 원점을 꼭 절대좌표에 000에다 맞출 필요 없다. 그럴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블록을 하나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스케치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요. 원점을 예를 들면 여기 꼭지점에다 갖다 놓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스케치의 Y축, 빨간색이 스케치의 X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의 원점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 환경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이 블로그 영상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나가기 버튼을 얘를 누르셔도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얘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스케치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그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작성 스케치에 너 지금 현재 활성화된 현재 스케치의 기하 구조 아무것도 지금 안 그렸잖아. 드로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스 누르면은 트리에서 날아갑니다. 블록은 지우겠습니다. 블록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피처는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다시 스케치 누르고 아무 평면이나 찍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스케치 환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GW3D나 뭐 여러가지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작업 순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뭔가를 다 그리고 나서 구속을 주죠. 네. 너 거리 얼만큼 돼? 내가 그린 게 이건데, 너 사이 거리가 얼마야? 관계가 어떻게 돼? 다 그렸으면 조회를 하죠. 잘 그렸나? 그 다음에 스케치 안에서도 뭔가 기하 구조나 기하 형상을 그릴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이제 기본이 되는 애들을 그리죠. 드로잉. 뭔가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그런 그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떨어져 있으면 연결하거나 아니면 좀 옵셋을 한다거나 이제 거기서 이제 부차적인 곡선을 생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곡선 패널은 이 드로잉 패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그렸어요. 다 그리고 나서 필렛도 주고 자를 거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인데 뭐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쓰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아이콘 보이시죠? 내가 동글뱅이랑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걸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곽만 쓰겠다. 이제 뭔가 이제 프로파일 스케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어떤 형상으로 구현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가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부만 쓰는 추적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옵션 기능들입니다. 이제 보조 스케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슬롯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을 하려고 하면은 원을 두 개를 그리고요. 두 개 그리고 라인 하나 그리고 라인 하나 그리고 그 원과 라인이 접한다. 네, 그리고 요 라인과 라인은 서로 뭐 평행하다. 이런 조건을 줄 겁니다.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정의된 predefined 스케치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슬롯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건 슬롯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미리 만들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미리 지금 만들어진 predefined 정의된 형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시면 미리 어떤 구속이나 치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미리 만들어진 거 치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 정의된 스케치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요걸 이제 그냥 블록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을 내가 미리 앞에서 스케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쵸? 요걸로 내가 스케치를 만들어서 저장한 게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뭐 가져오겠다 아니면 새로 만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요 이제 참조는 뭐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는 거예요. 네, 그림 파일 같은 것들을 경계를 얼만큼 정해서 거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참조는 내가 지금 스케치 그리는데 여기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 스케치 작업을 하기 전에 뭐 블록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블록의 외곽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대로 새로 안 그리고 그대로 가져오고 싶다 할 때 이런 참조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를 할 때 중간중간에 언급을 또 드리겠습니다. 투영을 한다든지 교차한다든지 점을 투영을 한다든지 어떤 커브랑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 평면이랑 뭔가 만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힘들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복사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을 줘서 하나 그려서 나머지를 이제 카피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 배치를 하는 원형 패턴이 있고 이제 직교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동이나 복사나 회전, 그 다음에 이제 대칭, 그 다음에 배율을 주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분해하는 기능들, 스케치 프로파일이 뭐 하나로 이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별개의 뭔가로 이제 쭉 다 쪼개버리는 기능들.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이건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풀다운 메뉴에서 편집에 환경 설정 있죠. 파트 환경에서 이제 단위를 뭐 미리 지정을 했어요. 근데 스케치에 와가지고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얘는 지금 비활성화돼 있고, 이제 격자 환경은 여기 지금 포인트 보이시죠? 포인트 하나 있고 포인트 두 개 있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제 간격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값으로 나머지 이제 세 개 옵션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구속 조건을 내가 잘 줬는지 안 줬는지 이제 분석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만들면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각형 만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구속이 들어갑니다. 평행 구속, 직교 구속, 이런 게 있죠.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 라인을 딱 그리는데 여기에 중점의 배치라고 하고 싶어요. 쭉 가다 보면은 심볼이 바뀌죠. 마우스 커서에서 한 2시 방향 보시면은 심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작점과 라인을 그리려고 하는 시작점과 앞에서 미리 그려놨던 라인의 위에, 라인 선상 위에 일치하겠다. 쭉 가서 이송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내가 지금 붙이기는 붙일 건데 이게 어떻게 붙느냐, 앞에서 만들었던 기존 라인의 정중앙에가 붙이겠다. 이제 이렇게 구속들이 따로 별도로 이 구속 탭에서 주지 않고 그냥 만들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조금 더 여기 들어가서 일일이 지정할 필요 없이 만들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지정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환경 설정에서 그런 어떤 자동으로 이제 구속을 주겠다.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치수를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건들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사각형 그린 거를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은 이제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완전히 고정을 시키겠다. 고정을 시키는데 이제 일치를 시키는데 어떤 점과 점이 있어요. 이거 그냥 하나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점과 점을 선택하면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이 들어가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서로 항상 평행한 거예요. 평행하게 한쪽이 움직이면 나머지 요 포인트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뭐만 지금 따라가나요? Y축 위로, 위에 이제 높이가 항상 요 두 개가 항상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점 수직 반대죠. X축의 값이 항상 일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점이 있는데 뭔가 어떤 다른 객체의 중간에 있다 라는 거. 이 심볼 기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각형 그리고 라인 명령 써서 붙일 때 한번 보셨죠? 얘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교착, 그러니까 점을 생성을 하는데 얘가, 이 점이 기존에 앞에서 만들었던 어떤 커브나 직선이나 원이나 원호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일치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점을 점과 점을 동시에 일치를 시키겠다. 이걸 다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명령어를 개발적으로 쓰실 일은 없고요. 그냥 이제 이 심볼이 대충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아까는 어떤 점과 점, 포인트 관련한 내용들이죠. 이제 나머지 에 대한 형상 구속들이에요. 라인을 그릴 때 얘는 수평이야. 항상 9시부터 3시, 3시부터 9시 방향을 가리켜. 얘는 12시부터 6시 반듯하게 너는 항상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대칭이야. 좌우 뭘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야. 그 다음에 라인과 라인이 있는데 얘는 항상 90도로 수직해. 아니면은 평행해. 그 다음에 라인과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들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일치해. 그 다음에 원과 공유를 갖고 있는 반경값을 갖고 있는 원이나 원호가 있으면 걔가 직선과 항상 맞다, 접한다, 접선구조.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값이 항상 같아. 그 다음에 원과 원이 있는데 중점이 항상 동일해 라는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볼을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을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제 구속 추가라는 기능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쓰실 일은 없습니다. 구속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로 내가 뭔가 객체를 찍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에 걸어줄 수 있는 구속이 총 몇 가지가 있었냐면 하나 7개랑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요 12개 중에 내가 선택한 개체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점과 점을 찍었을 때는 아까 4개가 떴는데 여기다 어떤 평면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2개가 떴죠. 네. 그 다음에 스케치에 들어가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속에 들어가서 구속 추가 누르고 이 원을 하나 찍으면 고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뜨고요. 라인 하나 찍으면 접선 구조가 또 뜹니다. 그리고 객체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요놈과 요놈의 연장선상에서 교차되는 영역에 요 포인트를 교차점에다 배치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속 등을 핵심은 그거죠. 네. 우리가 구속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심볼의 느낌만 가지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개체를 찍고 구속 추가를 누르면 얘가 걸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가능한 애들을 뿌려주고 거기서 사용자는 선택만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 구속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쓰실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가 막 형상을 그렸는데 진짜 어떻게 뭐를 정확하게 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치수를 뽑을 때 어떤 치수를 뽑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난 치수를 안 쓰고 형상 구속 중에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 근데 얘는 아니야 라고 하고 그 객체를 찍으면은 여기서 객체에다 클릭을 하고 그려준 어떤 프로파일들을 스케치 프로파일들을 찍으면 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속을 막 부여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니면 나는 형상 구성은 됐고 치수 뽑아줘. 내가 뭘 넣어야 될지 알려줘. 이제 이렇게 구속을 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이제 뭐 보이게 하거나 뭐 숨기게 하거나 뭐 요거는 이제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구속 정보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면서 어떤 놈이 잘 구속이 됐고 어떤 놈이 구속이 안 됐고 어떤 놈이 구속이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이 구속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 관리자는 제가 이제 강의 뒷부분에 따로 이제 챕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이제 치수 하나 넣었는데 뭐 설계 변경 돼가지고 치수를 다 바꿀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만약에 있어요. A란 치수가 있고 B란 치수가 있는데 A란 치수는 항상 뭐 B란 치수보다 2배 크다. 그럼 둘 다 바꿀 필요 없이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어떤 관계를 걸어주는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치수를 이제 이쪽이 형상 구속에 관련한 패널이고요. 이쪽이 이제 치수 패널은 이제 치수를 어떻게 뽑을지, 어떤 치수를 내가 뽑을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직선 치수, 선형 치수, 각도, 뭐 반경 측정, 원호 길이, 뭐 이렇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심볼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치수를 누르면은
자, 제가 라인을 하나,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요걸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빠른 치수를 누르면 그 구속 추가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찍고 라인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기울어져 있는 두 개의 라인을 찍었죠. 그랬더니 이 둘 사이에 이제 최단 거리값이 얼마다, 아니면은 둘 사이에 각도가 어떻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기가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점과 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둘 사이에 최단 거리, 거리죠, 거리 치수를 뽑아야 될 때가 있고, 자, 마우스를 6시 방향으로 내리면은 요 둘 사이에 X축 거리값, 예, X축에 대한 치수를 뽑아내실 수도 있고요. 3시 방향이나 9시 방향에 갖다 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 치수, Y축에 대한 거리 치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값을 이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치수 모드가 있는데 자동 처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거리 치수인지, 그 다음에 길이 치수인지, 거리나 길이 치수인지, X축, 이제, S축 치수인지, Y축 치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알려줍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가 요 전구 표시가, 심볼이 스마트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주는 뭐 심볼들로 많이 쓰이죠. 수동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제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원을 그렸고 구속에 가서 빠른 치수를 누르면 이렇게 원을 클릭하면은 원의 직경이나 원의 반경, 뭐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원과 요 라인을 찍었다, 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요 사이에 거리값 차이점 느끼시나요? 마우스로 제가 여기 이 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요 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럼 이제 대략 프로그램이 가까이 있는 거 찍었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치수 내가 뽑아줄게, 거리값 뽑아줄게. 멀리 있는 거 찍었어요. 그럼 멀리 있는 거 찍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치수들을 뽑아줍니다. 치수 수정은 요 명령 쓰실 필요는 없고요.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치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얘를 쓰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치수, 그 다음에 뭐 치수 변수의 링크, 텍스트 수정, 뭐 이건 이따가 예제를 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는 뭐 대충 아실 것 같죠? 네. 거리, 각도, 호흡, 길이, 면적, 닫혀있는 프로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면적을 추출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에 대한 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죠. 곡선이 있으면 이제 곡률에 대한 정보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닥터에 보시면은 기능이 좀 중복이 됐죠. 구속 정보가 있고, 구속에서 구속 정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요 구속을, 그러니까 탭 넘어갈 필요 없이 좀 많이 쓰이는 기능이다 보니까 얘가 좀 중복되게 표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복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이제 그 스케치를 항상 처음부터 다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토캐드로 DWG나 DXFL 파일 포맷을 갖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스케치에 가져와서 스케치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작업한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 대충 이까 그냥 대충 막 그리다 보면은 그림대 위에 또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3D 영상에서 그걸 가지고 도출을 할 때 얘가 닫힌 건지 열린 건지 그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솔리드가 안 만들어집니다. 대다수 툴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서치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없는 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의 원점을 잡는다. 그리고 뭐 요 내용은 아까 전 시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 그리기, 커브, 뭐 편집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것도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문서 인식 도구가 있는데 요거는 하면서 해보죠. 예,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예. 자, 먼저 한번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값이 46인 원을 그리라고 하네요. 원 명령을 클릭을 하시면 원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시간에 보면은 원을 정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원을 정의하는 방법이 원의 중점이 있고 원의 반경값을 알고 있다. 아니면은 원의 중점과 원 위를 지나는 경로의 한 점을 알고 있다. 아니면 원을 동시에 지나는 3개의 점을 알고 있다. 2개의 점이 지나고 반경 R값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직경치수를 뽑기 위한 최외가 가장 먼 위치에 있는 2개의 점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원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한 5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강좌 시간에 이걸 하나씩 알아보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이제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기억을 하시려고 막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몇 달, 그러니까 뭐 통상 이제 뭐 학교, 대학교 뭐 아니면 뭐 양성 과정 해가지고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 보면은 이런 거 하나 그려서 한 10분 보내고 하나 그려서 10분 보내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강의는 뭐 저희가 시간상 바로 이제 현업에 적용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내가 원에 대한 원을 그리고 대략적인 정보가 있으면 딱 보고 그림 보고 딱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원의 중점 알고 있고 반경값 심벌 딱 보니까 가운데 빨간 점 찍힌 원의 중점 찍힌 게 아이콘 몇 개 있죠? 2개 있죠. 2개 있어요. 그리고 반경값 46이라는 치수를 알고 있어요. 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경과 직경으로 클릭을 하셔서 치수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화면으로 넘어와서 원 명령을 찍습니다. 마우스로 원점에다 갖다 대면은 지금 심벌, 자 커서 주변 잘 보세요. 커서 주변에 없다가 원점에다 딱딱 갖다 대니까 요 심벌 보이세요? 요 심벌 점을 잃지. 내가 지금 점을 찍는데 이 점이 원의 중점과 절대 스케치의 원점이 일치해 점일치 구속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 잘 그리면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딱딱 걸리는 순간을 못 참고 살짝 비스듬하게 빨리 찍었어요. 자, 지금 보면 심벌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원점과 내가 원을 그리려고 하는 원의 중점이 Y축 높이 값이 항상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이 원은 생성하고 보면 위아래로 안 움직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구속이나 잘못된 어떤 형성 구속이 안 만들어지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타입인 반경으로 처음이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중심에 우리가 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밸류 값을 이제 그 오토캐드나 뭐 GW캐드에서 2D에서 입력하시던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웬만한 것들은 그냥 형상 구속으로 일단
뿌리려고 하세요. 형상을 대략적으로 만들고 취소는 맨 마지막에 만든다라는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원점을 갖다 대고요. 자, 지금 얘가 지금 활성화 돼 있죠. 반경값 얼마? 46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46 엔터 치고요. 자,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완료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귀찮죠? 자, 그러면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을 하면 뭐죠? 아, 대충 승인 버튼을 누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가운데 휠 버튼을 여기서 연이어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가운데 휠 버튼이 직전에 썼던 원을 써가지고 하나 만들었잖아요. 엔티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가운데 휠 버튼을 바로 또 클릭을 하면은 직전에 썼던 명령어가 이제 재실행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취소 키를 누르고 이렇게 치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무선 영상 구속 그렸죠? 네. 이 점일치 구속을 줬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원의 중점이 동심이에요. 절대좌표 00이랑 동심이야. 그렇습니다. 치수를 바꿔주실 때는 치수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값을 변경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 구속은 보이죠? 근데 이 형상 구속이 막 그리다 보면은 이 형상 구속이 막 굉장히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형상 구속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갖다 대면 뭐랑 지금 가운데 스케치의 원점에 X 표시 보이세요? 네. 원의 중점과 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원 사이에 구속이 들어간 거야 라고 이런 빨간색 X 표시나 노란색으로 내가 마우스로 커서에다가 올려놓은 형상 구속이 어떤 개체와 개체끼리 얽혔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스케치는 이제 이제 실제로 그려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나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네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